안녕하세요. 부동산 수입니다. 2025년 수도권 집값 예상을 한번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수도권 집값 예상 브리핑 듣기 전에 2010년에서 2012년 수도권 부동산 하락 이유랑 31년까지 수도권 부동산 예상을 좀 보고 오신다면 좀 더 이해가 하실 때 편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를 2013년 상승장이라고 일단 저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정도 되겠네요. 2019년부터 21년까지의 상승장을 2019년 상승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수도권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거지, 요게 강남권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강남권 아니고, 그 다음에 얘기 드릴 게 서울도 아닙니다. 강남권하고 서울은 따로 예상을 해야 되고, 여기서 말씀드린 건 수도권에서 서울에 좀 가까운 수도권 정도? 그 정도가 일단 베이스가 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2013년도에는 상승장을 보시면 월세율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대비 월세율, 그리고 매매 대비 전세가율, 연세율을 구하면 매매가 대비 월세 곱하기 12 해서 연세율. 대출금리보다 연세율이 이제 높으면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죠. 집을 사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약간 0.1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투입 때는 제가 이론을 세운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그 이론에 따라서 지금 움직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모 강사는 수도권은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 신모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로 세부적인 데이터를 모르고 구성 요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모든 집은 수익이 안 나는데 살 이유도 없고 사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걸 계속 퍼뜨려서 제가 여기 사이트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논리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13년도에는 월세율이 7.3, 제가 보정을 좀 한 값입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4.4. 왜 13년도에는 금리가 2.7, 예금금리가 보정치가 한 2.7, 대출금리 보정치가 4.2였는데 왜 이렇게 월세율이 높았느냐? 과거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2000년도 초반에도 보증금 1000만 원을 내리려면 월세를 10만 원 올려줘야 됐습니다. 그냥 1000 부르면 그냥 10, 이게 공식이었거든요.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월세를 받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 내리는 속도 값이 굉장히 느립니다. 생각 이상으로 많이 느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율이 천천히 내려오죠. 높은 값에서 지금 시장금리와는 맞지도 않게. 그리고 매매가는 이 연세율이 올라줘야 대출금리보다 연세율이 높아야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매매가가 오르니까 매매가 대비해서 연세율은 다시 내려가는 구조가 되고요. 통계상 보실 때. 그렇다면 연세율이 오르려면 월세율, 전세가 대비 월세율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서로 곱해지면 연세율이 되니까, 그렇다면 월세율이 올라야 되고 전세가율도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집값이 오르는데, 월세율이 이 당시에 시장금리와 맞지 않는 월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향후에 금리가 내리면서 더 내려왔죠. 4.4까지. 월세율이 내려오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물이 빠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공급이 적으니
물을 채우고 있던 겁니다. 물이 빠지고 물을 채우니까 상대적으로 이 연세율이 오르는 속도가 낮았습니다. 느렸어요. 그래서 4년간의 상승이 제가 보는 수도권, 제가 지금 중심을 잡고 보는 아파트는 약 40% 올랐습니다. 매매 가격이. 그런데 2019년 상승장에서 보신다면 이 월세율이 금리에 비해서 크게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좀 더 내렸다가 다시 오르고 뭐 조금 조정이 있었는데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내리더라도 최소 내야 되는 세금이 있을 거예요. 수익이 있고 세금이 있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 이자를 내고 예금이라면은 예금 이자 상대적인 수익률을 비교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율이 더 이상 내려오기 힘든 구간에 접어들었죠. 아까 13년 상승장은 한쪽에서 물이 빠지고 있는데 한쪽에서 물을 채우고 있는 거였고 이제 2019년 상승장은 한쪽에서 물이 안 빠져요. 물을 막았어요. 항아리에 물을 막았고 한쪽에서는 이제 물을 붓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고 제가 보는 대표 아파트는 저점 19년도 저점 대비해서 상승률이 약 80% 그렇게 올랐더라고요. 거의 2배치로 올랐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2022년 저는 2022년 10월쯤을 강남 집값 바닥 2022년 10월 11월을 바닥이라고 보고 블로그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 중에서 1, 2, 3월 중에 바닥을 찍는 곳들이 단지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 이유는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급매를 안 던진 곳은 이제 주인이 강력하게 싸게라도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안 한 단지는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바닥을 잡는 순간이 달라요.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 바닥을 찍는 구간들이 다 달랐고, 이론상으로는 2022년 10월, 11월이 바닥이었어야 됐고, 실제로 강남권들은 그때 바닥을 찍은 단지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비해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의 바닥에 비해서 제가 예상하는 2025년까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2025년 정도에 금리 하락기는 지금 벌써 이제 접어들기 시작할 거고요. 시장금리는 벌써 지금 고점이 4.8 정도? 제가 보정치를 했는지 이때 보정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4.8에서부터 4.2까지 내려왔다 지금 다시 약간 오를 건데 저는 금리 하락기가 한 3.5까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게 월세율이 전세가 대비해서 월세율이 좀 애매한 게 통계상으로는 6.0 가까이 오를지도 모르겠어요. 통계상으로는. 근데 금리는 지금 내려오기 시작했고 월세율은 금리가 올라서 지금 따라 월세율이 반등을 했었는데 금리가 다시 내려온다면 다시 이 선까지는 아니더라도 4점 후반대에서 5.0 수준으로 내려오겠죠. 일대 통계상으로는 6.0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바로 5.4에서 끝으로 멈출 수도 있지만 통계상으로는 6.0까지 오를지도 모르겠고 대신에 여기 선에는 4.8에서 5.0 사이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13년 상승장에는 거의 절반으로 월세율이 내리니까 물이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 한 군데에서 물을 채워봤자 상승률이 40%밖에 안 나왔고 여기는 항아리를 막았고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 물을 부으면 상승률이 80% 가까이 나고 제가 보는 대표 아파트는 그런데 이때 2023년에 이제 시작되는 상승장에서는 한쪽이 물이 빠지긴 해요. 그렇다고 13년처럼 콸콸콸 빠지는 건 아니고 돌돌돌 이 정도 속도로 빠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전세가율은 이제 공급은 없죠. 공급은 없어요. 공급은 봅시다.
20원에서 공급은 19, 20, 21에 줄어드는 속도에 비해서 지금 급격하게 여기는 확정은 아닙니다. 2025년 정도까지는 확정이고 급격하게 내려옵니다. 지금 19년 상승장 속도보다 더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은 점점 줄고 그렇다면은 전세가가 오르든 월세가가 오르든 둘 중에 오르는 거는 일단 정해졌는데 월세율은 2023년 중에 2025년까지 내려오는 거는 확정이 될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세가 오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아리가 한쪽이 약간 물은 빠지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물이 채워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접어들었고요. 상승률은 저는 13년 상승량의 40%, 19년 상승량의 80%에 대비한다면 19년 상승자보다 못할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 속도나 폭보다는 못할 거라 보지만 대신해서 13년 상승량 때보다는 많이 오를 거다. 그렇다면 약 60에서 70%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녹화를 한 3번째 하고 있는데 마이크가 고장난지 모르고 녹화하다가 지금 다시 하고 있어서 좀 자세한 설명은 좀 지쳐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